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9수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5수리, 16, 17, 18수리를 배웠는데요. 계속 좋은 수리들이었죠? 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수리들이었는데요. 그 수리들만 잘 활용을 해도 살아가는데 안정이 되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들이었습니다. 근데 수리에는 좋은 수리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이 상승이 있으면 또 하락이 있듯이 지금쯤 흉수리가 나올 때가 됐겠죠. 네, 오늘은 피해야 되는 수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19수리 내용을 알면 일단 이 수리는 피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고쳐야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이밍 공부는 내 몸에서 어떤 병이 일어나고 사그러지는지, 또 마음의 불꽃이 어떻게 폭발을 하고 또 주저앉는지를 관찰하게 되는 학문입니다. 특히 나쁜 수리들은 몸을 갉아먹는 병과 같아서 멀리 밀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지요. 인식은 지식을 동반합니다. 그럼 19수리의 기본 지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성향입니다. 고난격으로 고독과 적막, 병액으로 신음을 하게 되는 불우한 수리입니다. 81수리 중에서 병액 제1의 수리로 일생 중 한두 번 이상은 큰 병을 일으켜서 고통으로 몰아넣게 되는 수리입니다. 두뇌 회전도 빠르고 활동력도 있으나 구름에 가려진 달과 같이 빛을 못 보고 하는 일의 성사가 어렵게 됩니다. 끝맺음이 불안하니까 만사가 제대로 성취되는 것이 없습니다. 직업 선택에 어려움이 많아서 경제 안정에 위험이 초래됩니다. 여자는 부부 화합이 안 돼 남편과 함께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신랑의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부의 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 성향입니다. 네, 병마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지요. 병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병이 났을 때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하수이고 병이 나기 직전 병을 고쳐주는 것은 중수이고 병이 잉태되기 시작했을 때 고쳐주는 것은 상수라고 명의 편작 선생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민감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조짐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에 반해서 보통 사람들은 일이 일어난 후에 비로소 해결 방안을 생각하지요. 지금부터 19수리를 공부해서 흉하고 불길한 모습을 다 알게 된다면 흉한 기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피할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편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상수의 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 학문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미리 예고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흉한 일들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예방학입니다.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현실론자들에게는 설득이 어려운 학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처럼 인연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알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9수리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흉한 수리 중에도 더 흉한 수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수리는 흉한 수리 중에 더 흉한 수리에 속하는 수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형격에 19수리가 있으면 계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형격 외에 타수리에 있으면 어떤가요? 그래도 몹시 흉하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9수리 성향을 한번 살펴보죠. 19수리 사람들은 활동성은 있는 사람입니다. 대인관계는 원만한 사람입니다. 융통성이 있어서 답답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는 편이고, 그런데 가끔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오인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언제 보이느냐? 병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조용하고 수줍은 모습은 19수리의 본래 모습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병중일 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19수리 특징 중 하나가 병마와 관련이 깊은 수리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병에게 시달리든지 또는 주위가 외롭고 고독하게 되든지 해서 삶의 첫 과정이 순탄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이 안정될 경우에는 대신 질병으로 고생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잘 다치거나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외톨이로 고독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잘 당하기도 합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은 본 모습이 아닙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일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니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괜찮을 경우 교우 관계도 좋은 편이며 활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부모와의 사이는 초년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고 결혼 후에는 부모와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고 그만하게 지냅니다. 아버지에게 해를 주는 수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떨어져 있으면 좋습니다. 서로 떨어지지 않게 되면 부친하는 일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식구수리는 부모와 인연이 약하여 좀 떨어져야 되는 수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배우자와의 관계를 보면 식구수리 남자의 경우 아내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식구수리는 부부운을 불길하게 해석하는데 배우자와 해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래 살다가 중년 이후에 헤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황혼 이혼이 많은 수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자녀운을 보면 자녀운의 경우 식구수리 남자의 경우는 자녀와 사이는 좋은 편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녀운을 나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녀에게 결코 도움이 되는 수리로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제는 아시지요? 그런데 식구수리 남자는 자녀에게 이로움을 주는 수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가족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겉모습은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이나 언젠가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수리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구수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병증을 잘 일으키는 수리라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매우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식구수리를 사용하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주상 건강이 안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을 경우에 식구수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병마에 매우 시달리게 됩니다. 이름에 따라서 건강도 차이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배웠지만 좋은 수리들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죠. 그 중에서도 건강에 특히 더 도움이 되는 수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런 수리들을 사용하면 약하게 태어났더라도 병마의 시달림을 덜 받던가 전혀 병마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한 체력으로 태어났는데 여기에 병마에 취약한 수리까지 얹어준다면 약한 아이들은 배겨낼 길이 없습니다. 사는 내내 아프게 되지요. 흉수들이 병마를 잘 몰고 오기는 하는데요. 식구수리만큼 강력하게 몰고 오는 수리가 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식구수리는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수리입니다. 고통이 가중되는 수리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81수리 중에서 병을 잘 일으키는 수리로 셋째 안에 들어가는 수리입니다. 그 다음 직업운을 보면 식구수리는 독립적인 기질이 다소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문 재능인이 되지 않는 한 식구수리는 직업 안정이 잘 안 되므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태어난 사주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가는 수리가 식구수리 사용자입니다. 식구수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내 사주보다 못하게 만드므로 식구수리 사용자들께서는 나의 본래의 운명보다 힘들게 살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타고난 것보다 못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성의 경우 여성도 식구수리를 사용하면 부모의 도움과 혜택이 줄어들거나 거의 없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야 되는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활발하며 활동성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은 없게 됩니다. 손 벌리지 않고 자기 앞가림을 충분히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회운은 나쁘지 않으나 문제는 부부운이 문제가 됩니다. 이론에 의하면 부부간은 함께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론하고 현실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을 늦게 할 경우에 부부간에 원만히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서처럼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식구수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남편한테는 항상 문제가 될 위험 요소를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건강이나 하는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안 나타나도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므로 위험을 안고 산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자 식구수리 사용자는 배우자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는 수리는 아닙니다. 이론서에는 자녀에게 피해를 주게끔 되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일 정도로 큰 허물로 나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에게 결코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가 되는데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보면 식구수리 자녀들이 그리 번창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식구수리 여성의 경우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계명을 하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식구수리가 중복된 이름들을 가끔 보시게 될 것입니다. 중복된 이름을 보시게 되면 외모부터 해서 성격, 질병까지 면밀하게 연구해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식구수리 중복자들 경우 몇몇 가지 내용들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병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마 이외에도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배합들은 무조건 계명을 해야 되는 이름이 됩니다. 이런 배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여러모로 힘들게 되므로 이런 배합은 매우 나쁜 배합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배합으로부터 멀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식구수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피해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삶에 있어서 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보를 알았다는 것은 이미 행운을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듯 성명학이란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인생의 대안점을 제시하는 학문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식구수리를 사용하게 되면 그 능력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끔 크게 성공해서 유명인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수리 사용자 중에 한 번씩 최고의 인물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되므로 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은 이 수리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에 하나를 보지 마시고 99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식구수리로부터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보셨듯이 식구수리는 내 옆에 붙여놔서 좋을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식구수리가 보이면 어떻게든 떨쳐버리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명심하십시오. 자, 그럼 식구수리에 대한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20수리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